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스케치업 매우 간단하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인터페이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이 스케치업을 켜게 되면은 이런 느낌일 거예요. 밑에 요게 사실 기본이 있긴 한데요. 일단 여기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사람을 지웁니다. 인터페이스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설명하면 상당히 재미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재밌게 그냥 막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상단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뭐가 있을 겁니다. 많은 여기에서 뷰에서 툴바 일단 누릅니다. 환경 설정은 나중에 할 겁니다. 그런데 설명을 해드리겠으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은 아마도 여러분들은 Getting Started 돼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얘를 꺼줍니다. 그리고 쭉 내리면요. 여러분들이 Views 그 다음에 올라가 보면요. 여기에 섹션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스타일, 그 다음에 솔리드 툴, 그리고 쭉 올라가서 라지 툴 세트. 딱 요 정도만 있으면 돼요. 현재는 어떻게? 라지 툴 세트, 솔리드 툴, 스타일, 뷰 이렇게 4개만 일단 체크합니다. 여기서 시작을 해볼 겁니다. 여기서 하나씩 할 건데요. 우선은 첫 번째 파트는 이 화면 구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은 여기는 뭡니까 선생님? 그냥 도구들입니다. 도구. 그러니까 라지 툴 세트겠죠. 그리고 여기는 뭐가 또 많이 올라갈 거예요. 다른 잘하시는 뭐 이제 선생님들이나 혹은 유튜버들도 보면 뭐 많습니까? 루비 스크립트 이런 거 설치된 건데요. 일단 우리는 필요 없고 여기서 화면을 보는 것과 기본적인 스타일과 솔리드툴이라는 이 세 가지만 일단 켜놔도 현재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트레이라는 게 있는데요. 트레이는 일종의 패널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게 V10이라고 합니다. 수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화면이겠죠. 여기가 가장 인터페이스 기본이다. 인터페이스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다음 파트는 한 개씩 그려보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했다시피 우리가 기능을 하나씩 설명해 드리면은 상당히 재미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면서 만들면서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왼쪽에 보시면 이게 도구들인데요. 도구는 크게 A와 그 다음에 B와 그 다음에 C 이 정도에서 일단 생각하시면 돼요. 뭐 D, E가 있겠지만 일단 그렇습니다. 여기가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일단 다 필요 없고 그림부터 그려봐야 되겠죠. 그림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사각형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각형입니다. 얘는 안 써요. 얘 누릅니다. 누르면은 마우스 커서 바뀌었을 거예요. 보이죠? 자, 화면이 움직인 것도 안 하겠습니다. 사각형. 와, 나와요. 여기가 원점이라고 해요. 딱 봐도 뭔가 축이 3개가 교차되어 있죠. 여기서 콩 찍어요. 찍으면은, 자, 지금 제 손뼉 소리 들리죠? 지금 마우스를 놓았습니다. 여기가 끝점이고, 오른쪽 끝점을 통 찍습니다. 그러면 사각형 그려진 거예요. 그리고 우측 밑에 보시면은 디멘션스라는 게 나옵니다. 여기가 V10이라고 한대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얘를 찍고 얘를 그렸어요. 자,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찍고 그리게 되면은 뭐가 그려지겠죠. 정확한 수치는 여기서 컨트롤 하는 건데요. 컨트롤 방법은 우리가 마우스 커서를 이렇게 슝 가서 콩 찍는 게 아니고요. 이 상태입니다. 지금 커서 보이죠? 이 상태에서 그냥 여러분 키보드에다가 500 입력됩니다. 그 다음 쉼표입니다. M 옆에 키보드에 M 옆에 쉼표 있죠. 누르고 500 키보드에서 들리죠. 그 다음에 엔터 하면 어떻게 돼요? 수치가 입력이 됩니다. 수정을 가한 거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5000 쉼표 5000 엔터 하면 어떻게 돼요? 또 바뀌었죠. 자, 이렇게 수정이 됩니다. 끝나고 나면은 완료했다라는 의미로 스페이스. 그럼 이제 수정이 안 돼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각형을 누릅니다. 자, 요거예요. 단축키는 R이긴 한데요. 여기다가 요렇게 그리겠습니다. 그랬는데 수치가 500이었으면 좋겠어요. 500 쉼표 500 엔터 스페이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도형이 그려진 겁니다. 도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물론 도형을 그리는 거겠지만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정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보통 우리가 도형을 그릴 때는 이 원점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콩 찍고 끝점입니다. 찍고 끝점 찍고
수치, 입력 500, 쉼표 500, 엔터, 스페이스. 이렇게 하면 끝이 나요. 아시겠죠? 그럼 도형 그림 한 개 더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뭐 왔다 갔다 하는 거 뭐 어떻게 한 겁니까? 휠입니다. 휠. 마우스 휠을 통해서 줌인 줌아웃이 되는 거예요. 줌인 줌아웃. 요거는 뒤에 파트에서 다시 한번 다뤄드릴게요. 자, 줌인 줌아웃입니다. 여기서 제가 사각형 한 개 더 그려볼게요. 그냥 대충 그려보겠습니다. 대충 그려도 돼요. 그렇죠? 보이죠? 그렇습니다. 스케치업은 상당히 재밌는 게 뭐냐면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그림 A와 B가 붙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안쪽에 있는 선 이거를 지우고 싶어요. 정리하고 싶어요. 스페이스를 하면 완료가 된댔죠. 그럼 선을 선택해서 딜리트 되고요. 그리고 스케치업 자체에 이레이저라는 게 있습니다. 지우개요. 지우개는 어떻게 지웁니까 우리가? 지우개는 쓱싹쓱싹이죠. 쓱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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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은 지워집니다. ESC. 선생님 방금 전에 화면 돌리는 거 어떻게 했습니까? 휠을 꾹 누르면 돼요. 휠 꾹 누르면은 회전이 됩니다. 알겠죠? 다시 해볼게요. 사각형 한번 그려볼게요. 사각형 나와라. 얍 한번 어떻게 그려지죠? 스페이스. 그 다음에 지우개입니다. 이렇게 쓱싹쓱싹 지우면 어떻게 지워진다는 거. 알겠죠? 가장 기본적인 도형 그리는 것에 대해서 얘기 드렸는데 도형 그리는 것과 지우개 툴이 갑자기 같이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그려보시면 좋고요. 그림을 그릴 때는 그냥 냅당 용 그려주면 돼요. 다만 여기서 지우개를 할 때요. 이런 것들은 이렇게 지우면 되는데 아일랜드처럼 되는 거 있죠. 이런 거 할 때는 지우개를 하지 마시고요. 스페이스가 완료를 했죠. 요거를 콩 찍고 델리트하면 이렇게 뻥 뚫립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한번 사각형 가지고 한번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보세요. 간단한 사각형 그리기 해보셨죠? 근데 그림은 여기에 보시면은 다양한 도구가 있습니다. 오늘은 올인원으로 해드리긴 하지만 필요 없는 건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사각형, 원, 호, 선 이렇게 네 가지 도형으로서 우리가 뭔가를 많이 그립니다. 우선은 처음에는 제가 사각형 보여드렸죠. 사각형 R입니다. 찍고 이렇게 하면 사각형 그려져요. 보이시죠? 휠을 꾹 누르면 회전된 데 있습니다. 자, 사각형 그리면 되는데 사각형 아실 때 이렇게도 그려지지만 선생님 정사각형 어떻게 합니까? 컨트롤 키 누르면은 정사각형 아니고요. 중심에서 이렇게 그려져요. 중심에서. 보이죠? 중심에서 그려집니다. 보이나요? 다시 컨트롤 키 누르면은 이렇게 돼요. 컨트롤 키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정사각형은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요. 이게 스퀘어 형태가 걸릴 겁니다. 이거 보이죠? 이렇게 하시면은 정사각형 형태로 그려진다. 이게 사각형입니다. 별거 없죠? 자, 그리고 원은 어떻게 되냐면 요겁니다. C입니다. 단축키 C인데요. 원은 누르게 되면은 원점 이제 중심점을 찍고요. 반지름입니다. 이렇게. 다시 보여드릴게요. 중심점을 찍고 반지름이에요. 앞에서 제가 뭘 했어요? 뭔가를 찍게 되면요. 오른쪽 밑에 V12에 입력한 게 나온댔죠. 레디어스 반지름입니다. 그래서 찍고 반지름 300 하면 300에 반지름짜리 원이 그려져요. 그런데 원은 여러분 그리실 때요. 이게 뚝뚝뚝 끊기는 게 보일 거예요. 보이죠? 이걸 커버하기 위해서요. 원을 누르게 되면요. 아직 안 찍었습니다. 처음에 사이드라는 게 나옵니다. 사이드. 옆면의 각수라고 하는 건데 세그먼트라고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가 의미 있지만 그냥 부드럽게요. 그래서 이 원을 누르고요. 난 60짜리 할까요? 엔터 하고 중심점을 찍고 하면 어떻게? 부드러운 원이 그려진다는 거. 스페이스 완료입니다. 이렇게 해서 끝을 내는 거예요. 알겠죠? 원입니다. 그 다음에 호를 해보겠습니다. 호는 A입니다. A인데 요거예요. 여러 가지 호가 있지만은 얘만 쓴다 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호는 끝점과 끝점을 찍고요. 그 다음에 벌지라는 게 있는데 벌지인가? 요게 쉽게 생각하면요. 이게 높이라고 봐야 했나?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나는 150 할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이죠? 호도 원하고 비슷해서요. A를 누르게 되면은 사이드라는 게 나옵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난 60짜리 호를 그리고 싶어 하면은 조금 더 이쁜 호가 그려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다른 논리는 있지만은 기본적인 것만 많이 사용한 것만 얘기해 드린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제가 사각형 원 호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인 L입니다. L 얍 그냥 선이 선입니다. 그냥 끝이에요.
선이요. 근데 선은 막 그리면 이렇게 막 그려진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L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도형에 대해서 가장 메인만 얘기 드렸는데요. 메인이 아닌 것을 사용을 안 한다는 아닙니다. 근데 메인만 해도 우리는 어느 정도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우리가 실컷 도형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도형에 이제 변형을 좀 가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앞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해서요. 사각형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벽입니다. 사각형을 찍고요. 여기서 가로 100, 세로 6000 해보겠습니다. 자, 스페이스 누르면 돼요. 스페이스 누르고요. 이렇게 휠을 돌려서 보면 어떻게 돼요? 오, 사각형 그렸죠? 보이시나요? 뭔가가 그려졌을 겁니다. 맞나요? 자, 아직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셔도 됩니다. 휠을 해가지고 줌을 통해서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사각형을 그리실 때는 일반적으로는 가로, 세로요. 가로, 세로. 알겠죠? 그래서 여기다 5000 쉼표 100 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스페이스. 그러면은 우리가 도형을 그렸다는 의미는 뭐겠어요? 두께를 줘야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거는 다시 또 설명해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의 변형 도구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눠서 이쪽 파트와 이쪽 파트 나뉘는데 요거를 잘 보셔야 돼요. 스케치업의 메인 중에 메인이라는 밀기 끌기라고 하는 겁니다. 두께 중에 있는 겁니다. 푸시풀이라고 하는데 얘를 누르고요. 얘를 찍고 면을 당겨요. 이 방향 할 거냐 저 방향 할 거냐 이 방향 할 거냐 저 방향 할 거냐 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찍고 나면은 오른쪽 밑에 V12에 우리가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3000 엔터 스페이스 해주시면 어떻게 이렇게 벽지 만들어져요. 보이시죠? 그러면은 재미난 거 하나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도형을 열심히 배웠잖아요. 맞죠? 선을 해볼게요. 선을 이렇게 찍었어요. 이렇게 선을 그렸습니다. 바로 이렇게 붙어버립니다. 선생님 선을 그리면 어떻게 하려고요? 그럼 다시 우리 배운 거 요거 P입니다. P. 요걸 한번 해볼게요. P는 참 재밌는 게요. 찍고 튀어도 나오지만은 밀어도 넣을 수 있어요. 밀어 넣다 보면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이죠? 온페이스라는 게 나오는데 이렇게 겹치는 느낌이 나요. 그래서 통 찍어버리면 이렇게 뚫려버립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원을 한번 그려볼까요? 원을 그렸어요. 그렇죠? 원이 이 벽에 붙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눌러서 찍고 쭉 당기면 겹치는 보이죠? 찍으면 어떻게 뚫려버립니다. 홀 한번 그려볼까요? 홀을 해서 요렇게 해서요. 여기 찍고 여기 찍어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붙어버리죠. 스페이스 합니다. 그리고 나서 P입니다. P 찍어서 이렇게 쭉 겹치죠. 통 찍으면 어떻게? 이런 식으로도 만들어줄 수가 있다.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하고요. 얘에 대해서 푸시풀에 대해서 설명했다기보다는 그림을 그렸으니까 변형하는 게 뭔가를 간단히 룰을 가르쳐 드린 거예요. 뭐든지 간에 그림을 그리면요.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러면 약간의 보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우개 같은 걸로 이렇게 보정을 해주죠. 그러면 난 그림을 그린 거야. 여기도 또 그림을 더 그리고 싶어요.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면 이제 두께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께는 보통 P에서 많이 해요.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스케치를 했으니까는 이제 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스케치업이 되지 않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여러분도 한번 그리고요. 두께를 한번 해서 물체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매우 기본적인 두께 주는 걸 보여드렸는데요. 두께 주는 거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 에디트는 보시면은 다시 한 번 말했지만은 절반 나눠서 조금 달라요. 우선은 만드는 것부터 하고요. 그 다음에 간단한 수정하는 걸 보여드릴 건데요. A, B, C, D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푸시풀이라고 하는데 푸시풀은 간단해요. 면을 만들고 P를 눌러서 두께를 준다. 이런 개념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알겠죠? 그냥 찍고 뭐 이런 개념입니다. 알겠죠? 끝입니다. 뭐 없어요. 있을 것 같지 뭐 없습니다. 다만 얘를 찍어 움직일 때 컨트롤 키를 한번 탕 찍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면이 복사돼서 올라간다는 점이 조금 달라요. 이게 푸시풀이라고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푸시풀에 대해서 잠깐 보여드리자면요. 가장 메인이니까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사각형 요렇게 하나 그렸어요. 그러면 두께 줘야 되겠죠. 그럼 P 눌러서 이렇게 올리면 돼요. 이게 끝입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 여기서 기억자를 하고 싶어요. 그럴 때 우리가 L 배웠죠? 라인을 해서 이렇게 내립니다. 하고 나서 P에서 얘를 찍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던 거예요. 선생님 내가 여기 좀 그림을 희한하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요. 다시 P에서 찍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맞춰줄 수가 있는 겁니다. 보이죠? 그럼 선생님 이렇게는 됩니까? 라인을 찍어서 이렇게 해볼게요. 했죠? 여기서 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면 어떻게?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보이죠? 이렇게는 안 하긴 하지만은 어쨌든 이렇게도 가능하다. 얘를 찍어서 이렇게도 가능하다. 뭘 만든 건지 모르겠지만은 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이해가시나요? 자,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 푸시풀이라고 하는 거고요. 얘는 재밌는 점이 뭐냐면은 이렇게 직선면, 평행면이 있을 때요. P를 해서 이렇게 면을 밀어 넣으면은 뚫릴 수가 있다라는 게 푸시풀의 가장 큰 특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아시겠죠? 자,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푸시풀과 함께 많이 사용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느냐? 바로 옵셋이 있습니다. 옵셋, 그 다음에 따라가기인데 일단 옵셋까지만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옵셋의 경우는 자, 이렇게 있어요. 내가 공간을 만들었어요. 선생님 벽체를 하고 싶어요. 간격 띄우기를 합니다. 간격 띄우기. 그래서 얘를 찍고요. 얘를 찍어서 안쪽으로 얼마. 자, 지금 보면은 오른쪽 밑에 디스턴스 나오죠. 예를 들면 나는 50 할래, 500 할래, 5000 할래, 뭐 이렇게 5000은 아니겠죠. 300 할래. 이렇게 변경할 수가 있다. 옵셋은 이쪽으로 할 건가 저쪽으로 할 건가 방향을 잡아 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런데 면에서도 가능하지만은 선으로도 가능은 해요. 선 이렇게 선 그렸습니다. 보이죠? 맞나요? 선 두 개를 선택해서 옵셋을 하면 이렇게 간격 띄우게 돼요. 다만 선은 한 개는 안 됩니다. 선 한 개는 안 되고요. 반드시 두 개 이상의 선일 때만 되고요. 이렇게 옵셋을 하게 되면은 면이 없죠. 옵셋에도 면이 없으면은 라인 같은 걸 이용해서요. 어떻게? 이렇게 닫아 주셔야 돼요. L입니다. 이렇게 해서 닫아 주셔야지만 어떻게? 스케치업이 될 수 있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옵셋입니다. 옵셋. 자, 지금 제가 이 에디트의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1번, 2번 얘기했습니다. 3번, 4번은 조금 뒤에 얘기해 보도록 할 거고요. 그럼 배운 김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셔야 되겠죠? 자, 그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러면은 따라하면서 제가 뷰를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왔다 갔다 하죠. 휠 갖고 움직이는 겁니다. 설명은 곧 해드릴 거예요. 뭐냐면 지금 당장 이게 뭐 그리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단에 보시면 집 모양 보이시죠? 집 모양이 이게 아이소 뷰라고 하고요. 얘는 탑 뷰, 얘는 프론트 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라이트, 레프트, 그리고 여기가 뭐죠? 요거는 백, 바텀 이래 되는데요. 뭐 이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아이소, 탑, 프론트 요렇게 세 개에서 왔다 갔다 많이 합니다. 알겠죠? 자, 아이소는 요렇게 아이소 뷰, 그러니까 뭐 요렇게 돼 있는 거죠. 자, 탑뷰는 위에서 본 거, 그리고 프론트는 정면에서 본 거, 요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러면은 간단하게 뭔가를 만들어 보겠어요. 탑뷰로 갑니다. 탑뷰라서 사각형을 하나 그려요. 사각형 찍었어요. 이렇게 해서 5000 쉼표 5000 합니다. 엔터 스페이스 합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또 옵셋을 합니다. 찍고 안쪽으로 150을 하겠습니다. 스페이스. 그리고 얘를 지워요. 지웠죠? 자, 탑뷰였죠? 아이소뷰로 갑니다. 그리고 P 푸시풀이 합니다. 찍고 난 벽체를 올릴 거야. 2600 하겠습니다. 어떻게 돼요? 벽체 그렸죠? 휠을 꾹 눌러서 올빗을 했습니다. 난 여기에 창을 그릴 거야. 사각형 하겠습니다. 찍고 이렇게 그렸어요. 뚫을 거야. 스페이스 해가지고 P입니다. 해서 찍어서 이렇게 쭉 당기면 어떻게 됐어요? 겹친 게 나온댔죠? 통. 어떻게 됐어요? 창호 부분이 나왔죠? 난 여기 문을 그릴 거야. 사각형 누릅니다. R입니다. 요렇게 그려줄게요. 그렇죠? 여기 문이 들어간대요. 스페이스. 그리고 P를 누릅니다. 밀기 끌기죠? 얘입니다. 찍고 쭉 뚫리죠? 그러면 어떻게? 창호 들어간 부분과 문이 들어간 부분을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봤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기능 중에서
따라가기를 좀 배우셔야 하는데요. 따라가기는 어떤 거냐 하면은 따라가기는 그냥 뭐 걸레바지 만들 때 사용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우선은 사각형 하나 그려볼게요. 사각형. 우리 조금 전에 배웠죠? 얘입니다. 얘를 해서 원점을 찍어요. 찍고 대충 그리고 5000 쉼표 5000 엔터 스페이스 여기까지 해봅니다. 방금 보니까는 화면에 딱 맞추는 거 맞죠? 화면에 뭐지? 하는데 화면에 뚝 맞추는 게 뭐냐면은 바로 왼쪽에 보시면은 이겁니다. 돋보기하고 사방팔방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줌 익스텐드라고 하는데 단축키로 되어 있어요. 단축키 설정은 뒤에서 설명해 드릴 겁니다. 이렇게 하면 화면이 통 맞춰져요. 화면에 관련된 거는 제가 뒤에서 설명을 좀 해드릴 겁니다. 지금은 그냥 해보시면 돼요. 어렵지 않잖아요. 휠 꾹 그리고 뿅. 그런데 화면 이동을 어떻게 하는 거니까 하면은 Shift 휠 꾹 누르면 돼요. Shift 휠 꾹 펜뷰로 갑니다. 자, 어쨌든 제가 이번에 보여드릴 거는 바로 따라가기라고 하는 건데요. 우선은 간단하게 연습을 해볼까요? 이 상태에서요, 여기 원점 있죠? 사각형인데 휠을 꾹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휠 거예요. 돌아갈 거예요. 맞죠? 이 상태에서 사각형 하나 누르고요. 원점을 찍고 사각형 그리는데 이 사각형이 어디서 그리냐에 따라서 이렇게 눕혀질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보이죠? 축 고정이라는 방법도 있지만 그건 뒤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초록색이 나오게끔 해서 사각형을 통 끝냅니다. 보이죠? 뭔가가 만들어졌을 거예요. 맞나요? 이 상태에서 스페이스 누르고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 따라가기라는 건 뭐냐면요. 제가 항상 이제 수업 시간에 비유를 하는 게 얘는 도로예요. 도로 길입니다. 길에 얘가 자동차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동차가 휙 한 바퀴 돌아간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맥스에서는 베벨 프로파일이라고 있는데요. 하는 방법은 길을 선택합니다. 길. 이렇게 선이 될 수도 있겠고요. 면을 선택이 되는데요. 선택하고 따라가기라는 애 있죠. 얘를 눌러서 얘를 찍으면 끝이에요. 돌아가는 거예요. 끝이에요. 됐죠? 와우. 요거는 선택해서 지우면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 따라가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어렵게 봐야 되겠죠? 어렵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룹이라든지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지금 안 했으니까 그냥 해볼게요. 우선은 길보다는 단면부터 그려보겠습니다. 사각형을 찍습니다. 자, 여기를 찍고 초록색을 그리려 했죠. 근데 초록색이 아니라 뭐 이렇게 그릴 수 있고 저렇게 그릴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축 고정이라는 것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축 고정. 자, 한번 보겠습니다. 탑뷰로 했어요. 아이소뷰로 갔다가 여기서 한번 그려볼게요. 찍고 축 고정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들 키보드에 보시면 방향키 있죠. 방향키. 왼쪽, 오른쪽, 위로, 아래 되는 거. 왼쪽을 눌러보세요. 어떻게 돼요? 초록색으로 나오죠. 오른쪽 누르면 어때요? 붉은색 나오죠. 위로 누르면 어떻게? 파란색 나오죠. 이렇게 콩콩 같은 걸 누르면 해제 그리고 고정 해제 고정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자, 이렇게 사각형 그리는데 사각형 크기는 대충 그리고 나서요. 가로 세로 했죠. 가로는 20 세로는 100 엔터 해보겠습니다. 자, 20 100 엔터입니다. 화면에 맞춘 거 제가 뭐라 했어요? 줌 익스텐드라는 게 있댔죠. 이거 누르면 화면 딱 맞춰집니다. 보이죠? 스페이스 누르면 돼요. 그럼 우리가 걸레바지 할 때는 여기가 약간 어떻게 돼요? 좀 이렇게 둥글게 돼 있죠? 호를 해보겠습니다. 호. 우리 조금 전에 배웠죠? 호. A입니다. A. 얘를 눌러서 여기를 대충 찍습니다. 그래가지고 움직이다 보면은 여기 걸리죠? 탄젠트 투 엣지란 거는 그냥 말 접선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더블 클릭 통 해주면 어때요? 됐죠? 스페이스. 한번 더 해볼까요? 사각형을 그려보겠습니다. 사각형 이렇게 찍고요.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그렇죠? 스페이스. 지우고 싶어요. 이레이저입니다. 이레이저 지우개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볼게요. 지워지죠? 안 지워지네요. 맞죠? 이럴 때는 선생님 왜 안 지워집니까? 하면은 다시 해보면 돼요. 맞죠? 지워지죠?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지워지죠? 자,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길을 그려볼게요. 길은 다시 원점 요걸 찍고요. 사각형을 이렇게 그리는데요. 크기는 5000 쉼표 5000 엔터 해보겠습니다. 스페이스. 됐죠? 자, 여기가 길입니다. 길. 얘를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휠로 지금 주문하는 거예요. 따라가기를 누르고요. 그 다음에 단면 얘를 찍어요. 통 돌아갈 거예요. 스페이스. 됐죠?
선생님 왜 푸른색이 나옵니까? 오히려 잘 됐습니다. 푸른색이 나오는 것은 이 면이 뒤집혔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럴 땐 어떻게 하냐면은, 자, 이거 휠을 꾹 눌러서 흰색이죠. 푸른색이죠. 이럴 때는 얘를 선택해서 오른쪽 마우스는 옵션 창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리버스 스페이스라는 게 있어요. 면 뒤집기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면 뒤집기가 나오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아직 그룹을 안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면 뒤집기가 돼요. 이 상태에서 얘를 선택해서 따라가기 뿅 하고 돌아가죠. 스페이스. 그리고 얘는 아일랜드처럼 섬인 경우는 2로 지우는 게 아니고요. 그냥 클릭해서 딜리트하면 어떻게? 이런 식으로 걸레바지 형태가 된다. 보이시죠? 여러분들 하고요. 따라가기에 대해서 배웠는데 지금 어때요? 두구당탕탕탕탕 하면서 두구당탕탕탕 배우고 있죠? 어때요? 빠르죠? 이렇게 하시면 스케치업은 쉽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두께를 준다. 이런 개념을 하시면은 금방금방 할 수 있어요. 알겠죠? 자, 이렇게까지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앞에서 따라가기까지 배웠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미러가 있긴 하지만 미러 전에 가장 메인이라 할 수 있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동회전 축척이라고 합니다. 이동회전 축척. 셋 다 중요하긴 합니다. 셋 다 중요하지만 일단 이동부터 얘기를 해드릴 건데요. 이동 얘기하기 전에 앞서서 뭘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각형 한번 그려볼게요. 사각형 용 하면서 그립니다. 그렸죠? 자,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변형을 가합니다. 수정을 가는 거겠죠? 내가 선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 거야 했어요. 이제 이거 지울래. 이 해서 지웁니다. 여기 원이 들어가고 싶어. 원을 그립니다. 지우고 싶어요. 클릭해서 딜리트. 만들었죠? 여기서 두께 주는 거는 P를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보이시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동을 가하기 전에 앞서서 저하고 그룹이라는 개념을 좀 아셔야 돼요. 알겠죠? 이번 파트는 그래서 그룹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고요. 이동, 회전, 축척을 얘기할 건데 그룹이란 건 뭐냐? 지금은 물체가 만들어졌지만 이렇게 선택하면 개별 요소가 선택이 돼요. 그러면은 개별로 우리가 뭔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내가 만들어졌다라는 의미를 하기 위해서는 얘가 하나의 뭉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룹이라고 해요. 그룹을 할 때는 하나 더블 클릭. 지금 보이시죠? 더블 클릭은 어떻게 돼요? 면과 선이 선택됐죠? 트리플 클릭을 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은 한꺼번에 선택이 됐어요. 그런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게 되면은 여기에 옵션 창이 나오는데 여기 메이크 그룹 보시죠? 얘를 누르면 어떻게? 얘는 이제 하나의 뭉치가 된 겁니다. 뭉치. 항상 우리가 물체를 만들면은 그룹을 지어주는데 그룹이 돼 있어야지만 내가 새로운 뭔가 도형을 그리면요. 얘네들이 같은 물체가 아니에요. 보이죠? 같은 물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도형과 이 도형은 A와 B라는 각각의 도형이 되는 거고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물체에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완성이 되면은 반드시 그룹을 지어줘야 되고요. 특징은 뭐냐면은 여기가 선이 굵어요. 자, 지우고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얘가 그룹이 안 되는 상태, 그룹 푸는 거 익스플로드로 합니다. 여기서 원을 다시 그려볼게요. 어떻게 돼요? 여기가 안 굵죠? 맞죠? 그래서 내가 얘를 선택해서 이동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 붙어서 그래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물체를 만들면은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요. 트리플 클릭을 해야 됩니다. 트리플 클릭해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메이크 그룹 해주셔야지만 된다는 거. 다만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하면요. 수정 모드라는 게 돼요. 이게 점선이 나옵니다. 수정 모드가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수정이 가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다시 내가 도형을 그리면 도형이 또 합쳐서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됩니다. 더블 클릭. 풀 때는 다시 원래 돌아간 건 여기 아무 때나 찍으면 돼요. 더블 클릭 찍으면 됩니다. 완전 그룹 해제할 때는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Explode라는 게 있어요. 이 XPLOD 얘를 누르면은 어떻게? 완전 해제. 다시 보여드릴게요. 트리플 클릭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Make 그룹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동, 회전, 축척하기 전에 간단하게 그룹에 대해서 얘기 드렸는데 저뿐만 아니라 스케치업 모든 유저들이 강조를 할 겁니다. 그룹. 하나의 물체로 만들어준다. 그렇기 때문에 푸른색의 이런 박스 형태가 나온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빨리
했죠. 그룹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번에 이동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동을 알기 위해서는 사각형 하나 그리고요. P를 눌러서 박스를 그리고요. 트리플 클릭을 해서 오른쪽 마우스 메이크 그룹, 여기까지는 앞에서 다 배운 겁니다. 맞죠? 이동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동을 알기 전에는 선택을 좀 아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선택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하면 이렇게 점선이 나오고요. 걸쳐도 선택. 왼쪽에서 오른쪽 하면 실선이 나옵니다. 얘는 걸치면 안 돼요. 반드시 이 영역 안에 물체가 들어와야지만 선택하는 개념이에요. 차차 다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이동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동은 말 그대로 이동입니다. 이동을 누르게 되면요. 십자가 나오죠. 하게 되면은 이 플러스는 필요 없습니다. 옵션에서 끌 수 있긴 하지만은 일단 그냥 놔두겠습니다. 얘는 어딘가를 찍고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시죠?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이동은 하실 때 웬만하면은 점을 선택해서 하는 게 기본입니다. 점을 찍고요. 움직이겠죠. 이동을 할 때는 방향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붉은색 축, 초록색 축, 그리고 파란색 축으로 움직이게 되는데요. 이럴 때도 똑같이 축 고정이 됩니다. 오른쪽을 누르면은 붉은색에 고정해서 할 수 있고요. 왼쪽 화살표 누르면은 초록색에 고정돼서 합니다. 위로 화살표 누르게 되면은 위아래로 갈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대충 찍어요. 그럼 밑에 보시면 디스턴스라는 게 나오죠. 거리입니다.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500, 1500, 1, 5, 100, 500, 5000. 아, 이제는 안 되네요. 근데 이제 나 은근슬쩍 그냥 눌렀는가 봐요. 이렇게 해서 500, 1500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해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 자, M 해서 이동을 할 때요. 이동을 할 때 컨트롤 키 한번 탕 찍으면 복사가 돼요. 보이시죠?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동을 하죠. 컨트롤 키 탕 찍으면 어떻게? 복사가 된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동에 대해서 연습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그룹이 되어 있을 땐요. 말 그대로 물체 덩어리가 움직인다는 개념이고요. 얘가 만약에 익스플로드가 되어 있다면은 그 면을 움직이다 보니까는 어떻게 돼요? 면도 되지만 이 선도 됩니다. 선도 움직이면 어떻게 되냐면은 마치 수정하는 느낌이 될 수도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이동입니다. 이동, 이동. 이 세 가지 중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한번 간단하게 해보세요. 우리가 이동을 배웠기 때문에 이동과 우리가 그림을 그린 것을 좀 복합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사각형 하나 그려봅니다. 사각형의 크기는 500, 쉼표 500, 엔터 스페이스, 그리고 줌 익스텐드 해주시면 돼요. 타일을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이렇게 사각형 그린 다음에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옵셋 기억나시죠? 간격 띄우기인데요. 얘를 찍고 안쪽 방향을 잡고요. 10 엔터 해보겠습니다. 엔터 하고 나서 스페이스 해주시면 돼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F에서 안쪽 방향 하고요. 했죠? 오른쪽 밑에 V12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해주고 10 엔터 스페이스. 자, 이 상태에서요. 우리가 면을 잡고 움직이면 그냥 이렇게 돼요. 보이시죠? 여기서 접기란 기능이 있는데요. 접기. 얘가 위로 올라가면 되는데 Alt를 누르면 접기란 게 돼요. 근데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가르쳐 드린 것 중에 왼쪽 오른쪽 위로란 거 있다는 거 한번 얘기해 드린 적 있죠? 왼쪽 오른쪽 위로 어떤 축으로 고정을 시킨다라고 하는 건데요. 축 종속이라고 합니다. 위로 고정을 하면은 이 면이 위로밖에 안 가요. 위로밖에. 위로. 보이죠? 요렇게 해서 10 엔터 해주시고 스페이스 해주면 어때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보이죠? 트리플 클릭을 해서요.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메이크로 해야지만 물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배웠으니까 이제 이동도 했고 종속도 보여드렸는데 여기서 복사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동을 누릅니다. 우리가 보통 이동에서는 움직이는 것도 하지만 복사도 정말 많이 해요. 이동할 때는 항상 끄죠? 했죠? 이렇게 하면 그냥 이동입니다. 근데 컨트롤 키 누르면 어떻게 된댔어요? 복사된다 했죠? 자, 여기를 콩 찍으면 복사가 돼요. 보이죠? 여기서 스페이스를 누르지 마시고요. 스페이스 누르지 말고 스페이스 완료를 했죠. 지금 디스턴스에서 거리가 나오는데
여기에 여러분들 곱하기 있죠. 곱하기 5 합니다. 5. 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이죠? 곱하기 5 하면은 내가 이만큼 다 연속적으로 5개를 복사한다라는 소리가 돼요. 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요게 왔다 갔다 해서 그래요. 해서 요렇게 해서 해주고 난 다음에 곱하기 5 엔터 스페이스 해주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맞물리는 게 1개, 2개, 3개, 4개, 5개가 복사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동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복사 이동이란 것을 정말 많이 해요. 곱하기를 이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복사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복사는 컨트롤입니다. 그리고 컨트롤 곱하기 얼마 하면은 연속 복사가 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간단한 타일 혹은 대리석 같은 모양을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곱하기 5 해보겠습니다. 스페이스 어떻게 돼요?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 하고요. 이동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은 곱하기 컨트롤과 그리고 곱하기 연속 복사를 보여드리고 축 종속이라는 것도 보여드렸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사실 앞에서 배운 이동은 정말 많이 사용하는데요. 회전과 축척은 사용 빈도가 조금은 애매합니다. 애매해요. 사용 안 하진 않지만은 애매하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간단히 사각형 그렸습니다. 그리고 P를 눌러서 두께를 주고요. 트리플 클릭을 해서 메이크로. 이제는 여러분들 이런 게 익숙해져야 됩니다. 회전이라고 하는 것은 요겁니다. 로테이트가 되는데 얘는 어떤 식이냐면요.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각도기 같은 게 나옵니다. 요걸 잡고요. 어딘가를 찍어요. 어딘가 통 찍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선이 나왔다 생각하면 돼요. 이 막대 같은 게 나와가지고요. 이게 탕 걸면 돼요. 붉은색 걸리죠? 찍고 움직여요. 돌리는 겁니다. 자, 오른쪽 밑에 보면은 각도가 나옵니다. 보이죠? 그래서 내가 30도 각도로 갈 거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이시죠? 그러면은 이렇게도 했지만은 얘도 이렇게도 해보겠습니다. 초록색. 이렇게 찍어서 얘를 찍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도 되겠죠? 보이시나요? 요걸 찍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도 돼요. 다만 이 회전 같은 경우가 우리 물체를 회전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데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면에 따라서 회전하는 이 형태가 바뀌어요. 보이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하는 거는 사실 어렵지가 않은데 문제는 모서리에서 문제입니다. 모서리가 난 초록색이 싫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회전을 할 때는 우리 왼쪽 오른쪽 위로 있죠. 왼쪽 오른쪽 위로 요것을 해서 축 고정을 해서 사용하기 좋아요. 왼쪽을 누르게 되면 초록색이죠. 그러면 어떻게든 왼쪽만 나와요. 그리고 오른쪽 누르면 붉은색이 됩니다. 어떻게든 오른쪽만 나와요. 위로 하면 어떻게? 위로만 주구장창 나온다. 회전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하면 회전을 찍어서 할 때 컨트롤 키 누르면 복사가 돼요. 해놓고 곱하기 5 하면 어떻게 했어요? 회전 복사가 가능하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알겠죠? 뒷부분에서 회전을 활용한 예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한번 간단하게 이렇게 박스를 가지고 회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스케일입니다. 스케일 요거죠. S입니다. S. 자, 스케일 제가 인터페이스만 하니까 저도 정말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번 영상의 목적은 인터페이스인데 자, 스케일은 점 세 가지를 보시면 돼요. 세 가지의 점이 있는데 얘는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율. 그래서 얘를 찍고 움직이면은 여기에 스케일 비율이 나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럼 비율이에요. 끝이에요. 두 번째는 선입니다. 선은 그냥 선이 움직인다고 생각이 좋아. 이 선이 위로 가거나 밑으로 가거나. 그래서 밑에 보시면 그린 블루 스케일 뭐 나오는데요. 여기는 그린 블루 스케일인데 얘를 하면 어떻게 레드 블루 스케일 나오죠. 마지막으로 요 면의 중앙 여기가 핵심이라면 핵심인데 얘는 면 잡고 방향을 바꾼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얘를 잡고 이쪽 방에서 마이너스 1 하면 어떻게 미러 형태가 됐습니다. 그 스케일은 이게 끝이에요. 뭐 대단한 건 없습니다. 다만 Shift 누르면은 이게 그 비율이 변경되는 형태로 되는데요. 뭐 Shift는 지금 당장은 사실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Shift 하는 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근데 지금 당장을 하실 때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요게 있구나,
요게 있구나 정도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근데 스케일도 마찬가지고요. 회전도 마찬가지인데 물체가 그룹되어 있을 때 하고요. 그룹이 됐을 때 내가 회전해야지 하는 거고요. 이렇게 그룹 해제가 됐을 때는 얘기가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이동일 때는 이렇게 되죠. 근데 스케일 누르면은 어떻게 되냐? 지금 선언해 볼게요. 스케일 안 되죠. 근데 면 잡고 스케일 누르면은 얘기가 좀 달라져요. 어떻게? 이렇게 면을 변형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지만은 컨트롤 키를 누르고요. 중앙으로도 보냅니다. 이렇게. 자, 그냥 하면은 이렇게 가는 거고요. 컨트롤 키는 중앙. 이런 식으로도 변형이 될 수 있다는 게 두 개의 선을 잡고 스케일 해볼게요. 어떻게 되겠어요? 두 개의 선을 이렇게 변형을 갈 수가 있다는 점. 그래서 스케일이든 회전이든 이동이든 마찬가지인데요. 그룹일 때하고 아닐 때를 좀 구분하시면 좋겠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제가 인터페이스 짧게 얘기 드린 건 뭐냐면은 얘네들은 그냥 뭐 이런 게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만들면서 이렇게 사용합니다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만 알고는 들어가야 되니까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렸다. 나머지 뭐 여러분들 밑에 본 스택에서 뭐가 나오겠지만 사실 그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하시다가 이런 옵션을 조금 더 추가하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요. 아시겠죠? 한번 간단하게 스케일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추측까지 배웠으면은 글쎄요 어느 정도는 다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남아있는 기능들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요.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하다 싶은 게 뭐가 있냐면은 바로 이거 줄자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줄자. 자,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 뭐 하는 거지 싶겠지만은 중요하다면은 중요한 겁니다. 그냥 중요해요. 자, 얘는 되게 재밌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요. 제가 사각형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사각형을 이압하고 그려볼게요. 그래서 대충 그래서 5천에 5천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탑뷰로 볼게요. 탑뷰로 보는데 내가 얘가 삼각형이 돼야 돼요. 이렇게 삼각형으로 그리고 싶어요. 정확하게 그리고 싶다 이거요. 그래서 자 여기서 이 위로는 3천 정도 올라갈 겁니다. 어렵죠? 그럴 때 하는 게 바로 줄자입니다. 줄자는 다양한 기능이 있지만은 다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안내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선을 찍어요. 그럼 이 선이 가상선이 돼서 평행하게 이렇게 점선형의 선이 나옵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찍고 이렇게 움직이면 돼요. 보이죠? 움직여요. 그리고 움직일 때는 거리값이 나옵니다. 이거 잘 봐야 됩니다. V12를 잘 활용해야 돼요. 난 여기서 위로 3000이야 하면 어떻게? 3000 위에 안내선이 그려진다. 가짜선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얘를 찍어요. 잘 보세요. 얘를 찍으면 이 선이 가짜선이 돼가지고 나옵니다. 안 나와요 하면 ESC 누르고요. 다시 찍어서 해보세요. 그래도 안 나온다. 그러면 휠을 이렇게 해서 변경해서 보세요. 나오죠? 위에서는 쭉 타고 움직이다 보면 중앙에 탁 걸릴 겁니다. 보이죠?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내가 3000 높이의 중앙선을 잡았어요. 그러면 스페이스 누르고요. 라인을 눌러서요. 라인 눌러서 하나, 둘, 셋. 안 되면은 여기서 다시 찍고 하면 돼요. 이렇게 통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정확히 그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E에서 이렇게 지우고요. 이렇게 지우고 얘 지우고 얘 지우면 어떻게 됐어요?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여기서 한 200 정도의 문의 높이가 2100인 1000짜리 문을 만들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T를 누릅니다. 안내선이죠. 찍고 이쪽으로 200을 갑니다. 200. 자, 문이 1000입니다. 그래서 T에서 다시 찍고요. 이쪽으로 1000 합니다. 다시 밑에서 찍고요. 위로 올려가지고 2100 해주시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안내선이 그렸죠? 그럼 이제 사각형을 그리는데요. 사각형 그리면 이 안내선에 인터섹션, 즉 교집합 부분 있죠? 요런 게 스냅으로 걸립니다. 그리고 E에서 이렇게 지우면 어떻게 됐어요? 지우고 하면 정확하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 이게 바로 T, 안내선의 가장 핵심이 됩니다. 물론 얘는 원래의 목적이라 한다면 이렇게 해서 길이 재는 게 목적이에요. 길이 재는 게 목적이지만은 그 목적보다는 안내선의 용도가 훨씬 더 많이 사용한다. 다만 우리가 했을 때 이게 안내선이 안 나올 때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이 줄자에 보시면은 이게 붉은색의 십자가 나와야 되는데 안 될 땐 컨트롤 키 한번 눌러주시면은 없어지죠. 다시 컨트롤 키 누르면은 나와요. 그리고 이 선에서 더블 클릭하면 연장선이 이렇게 됩니다. 더블 클릭, 더블 클릭, 더블 클릭, 더블 클릭. 이렇게 될 수 있고요. 보이죠? 찍고 움직이면 이렇게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기능입니다. 한번 간단하게 해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 도구들 중에서요 가장 중요한 거 몇 가지는 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했고요. 여기서 몇 가지 했죠. 제가 미러는 뺐습니다. 현재는 미러는 좀 이따 할 겁니다. 그리고 이쪽하고 그 다음 줄자를 했죠. 자, 그럼 아직 남아있는 게 있겠지만 남아있는 것 중에 하기 전에요 우리가 얘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얘 사각형을 그려볼게요. 사각형 그리고 필에서 이렇게 만들고 트리플 클릭해서 그룹을 짓습니다. 우리가 화면에 대해서 움직이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한 건데요. 뷰포트에 관련된 거죠. 근데 보통은 제가 이런 거를 여러분들 얘기해 드릴 때 여기서 아이콘 눌러서 하는 것을 얘기 안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속도가 현저하게 느려집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줌인 줌아웃은 휠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가 펜뷰로 간대요. 펜뷰는 Shift 휠을 꾹 누르면 화면 이동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화면을 돌리는 건 휠을 꾹 누르시면 돼요. 이 정도만 알아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나머지 기타 등등의 애들이 있습니다. 얘는 줌키라고 한대요. 이렇게 하는 거긴 한데요. 지금 이 형태로는 잘 안 쓰고요. 나중에 화각을 잡을 때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것은 영역 줌이라고 합니다. 줌 윈도우라고 하는데요. 윈도우 져서 하는 거긴 하지만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얘가 중요합니다. 줌 익스텐드. 물체를 화면에 맞추다 라고 하는 건데요. 뭔가 뷰폴트가 이상하면은 얘를 하면 약간 초기화되는 개념이 돼요. 옆에 거는 뭐냐? 이 언두. 줌의 언두입니다. 화면의 언두. 사실 그렇게 쓸 일은 없을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거는 뭐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거 설명해 드리지만은 실질적으로는요 우리가 거의 대부분 다 어떻게 단축키 형태로 사용한다. 다만 여기서 줌 익스텐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물체를 이렇게 해 놓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줌 익스텐드를 하게 되면 이렇게 물체를 화면에 맞추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얘가 화면에 맞추고 싶어요. Z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는 어떻게 하는지 자 우리가 이거를 위해서는 단축키 설정을 좀 해주셔야 합니다. 단축키 설정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건데요. 줌에 대해서만 일단 설명해 드릴게요. 상단에 보시면 윈도우라고 있죠. 윈도우 누르게 되면은 프리퍼런스라는 게 나오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숏컷이라는 게 있습니다. 방금 전에 한 게 줌 익스텐드와 줌 셀렉션이라고 하는 건데요.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물체를 하나 선택하고 하는 게 좋아요. 이게 안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선택을 하고 그룹을 해제하고 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선택해주면 여기서 프리퍼런스 숏컷 들어갔어요. Z 치면 나와요. 줌 익스텐드가 아까지만 화면 맞추기예요. 여기 가서 Z 누르고요. 얘를 누르시면 돼요. 그럼 뭐라 뜰 건데 그냥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줌 셀렉션은 얘입니다. 얘인데 어떻게 하냐 제가 Shift Z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얘 선택하고요. Shift Z 해주시고 플러스 누르면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다시 보여드릴게요. 줌이란 거는 모든 물체를 화면에 맞춘다라는 의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Shift Z는 선택된 물체를 맞춘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Z, Shift Z, Z, Shift Z, Z, Shift Z 이런 개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화면에 대한 조작에서 꼭 가르쳐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줌 익스텐드와 줌 셀렉션에서 얘기해 드린 건데요. 반드시 단축키를 사용하는 게 좋다.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하고요. 전부 다 얘기한 건 아니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인터페이스는 얘기를 했어요. 맞죠? 그 외에도 뷰에 관련된 부분과 스타일에 관련된 부분이 있지만 이거는 만들면서 얘기해도 되고요. 트레이도 있긴 하지만 뭐 여러분들 처음에 스케치업 하면서 이런 인터페이스가 전부 다 알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고는 지금 머티리얼만 간단하게 해볼 겁니다.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들이 어쨌든 스케치업 하기 위한 준비는 되어 있지 않은가 라고 생각해요. 아시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을 바탕으로 해서 간단하게 활용법과 몇몇 가지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제가 메모장에다가 수치들을 적어 드릴 테니까 이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는 뷰에서요.
프론트 뷰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Shift 휠을 꾹 눌러서 이렇게 이동을 해요. 어떻게 했습니까? 뷰입니다. 뷰에서 어떻게? 프론트 뷰로 변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Shift 플러스 휠을 꾹 눌러서 움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사각형을 원점에서 그립니다. 원점을 찍고 하는 게 좋아요. 찍고 그려주는데 크기는 가로는 1500, 세로는 2600 요렇게 하나 1200에 2600 할게요. 1200에 2600 이렇게 하나 그려볼게요. 스페이스 Z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사각형 그리는데 어떻게? 1200에 2600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앞에서 단축키 하는 걸 했기 때문에 Z는 여러분들이 설정 안 했으면 안 돼요. 만약 Z 안 됐으면 줌 익스텐드를 누르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제가 설치하는 것은 따로 올라가 있으니까 그 영상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얘를 루비 스크립트 할 겁니다. 루비 스크립트는 익스텐션 매니저에서 눌러서 여러분들이 인스톨 익스텐션에서 파일을 설치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이번에 하는 것은 여러분들하고 레티스 메이커라는 거 할 건데요. 이렇게 설치를 하고 나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은 레티스 메이커라는 게 있을 겁니다. 알겠죠? 루비 설치. 루비는 외부 플러그입니다. 플러그인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레티스 메이커라는 거는 뭐냐면요. LATTICMAKER입니다. 얘는 창호 만들기입니다. 창호. 고정창이죠. 고정창. 하는 방법은 위드스는 이 프레임의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40 하겠습니다. 뎁스는 두께 100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리는 10. 자, 이게 유리의 위치인데요. 얘에서 얘를 빼면 돼요. 그럼 90이죠. 나누기 2하면 됩니다. 여기는 45. 얘는 프레임 재질입니다. 화이트 할게요. 얘는 유리 재질이에요. 얘는 글래스. 이렇게 해주시면은 하나의 고정창이 나올 거예요. 이압 나왔죠. 됐죠? 고정창입니다. 얘를 활용해서 만들면 돼요. 고정창 만들 때 효과적이다. 자세한 거는 다음 제가 컨텐츠 올릴 때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오늘은 기본 루트를 본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동을 배웠죠. 이동해서 끝점을 잡아요. 항상 이동할 때는 점을 잡고 합니다. 점을 잡고 컨트롤 키 한번 탁 누르면 어떻게 돼요? 복사된 됐죠? 얘를 찍어 주시고요. 끝점 찍었죠? 곱하기 5 해보겠습니다. 스페이스 Z. 됐죠? 맞죠? 얘를 전부 다 선택합니다. 전부 다 선택을 할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 하지 마시고 오른쪽에서 왼쪽 해서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메이크 그룹 해줍니다. 자, 어떻게 했습니까?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복사를 했죠. 그래가지고 5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룹을 만든다. 얘를 뒤로 이동할 겁니다. M에서요. 얘를 찍고요. 방향은 어떻게 된댔어요? 왼쪽, 오른쪽, 위로가 된댔죠. 왼쪽 고정해서 뒤로 4,000 정도 가겠습니다. 4,000. 그러면 이렇게 뒤로 밀렸을 거예요. 4,000 하면 좀 작네요. 조금 더 뒤로 하겠습니다. 한 8,000 하겠습니다. 찍어서 이쪽으로 해서 왼쪽으로 해서 8,000 하면 뒤로 갔을 거예요. 오, 갔죠? 맞죠? 이렇게 창이 만들어진 겁니다. 휠을 꾹 눌러서 하고 있는 거예요. 8,000 이동해서 8,000을 이동했습니다. 왼쪽 고정했죠. 왼쪽 고정. 화살표로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사각형 하나 그려주는데요. 사각형 R입니다. 벽체를 그릴 거예요. 얘를 찍어서 이렇게 하면 얼마가 나오는지 보세요. 8,100이죠. 맞죠? 자, 뭐 8,100이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100 쉼표 8,100 해주시면은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벽체 만들어졌죠? 사각형 만들었죠? P에서 찍어서 위로 2600 하면 어떻게 돼요? 만들었죠? 트리플 클릭해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메이크 그룹. 그리고 M 해서요. 요 끝점을 찍어서요. 컨트롤 키 누르고요. 어떻게? 여기 끝점 보이시죠? 여기 끝점 이렇게 통 해주면 어떻게 있어요? 양쪽에 벽이 들어간 겁니다. 보이죠? 와우. 지금 공간 만들고 있는 겁니다. 맞죠? 이동으로 복사한다. 바닥을 만들어 줄 건데 바닥도 우리가 사각형 그리면 돼요. 사각형 R 해서 만들어 주시면 돼요. R 해서 여기 끝점을 찍고요. 우리가 지금 기본 도형과 기본 우리가 배웠던 도구들 이용해서 만든 거예요. 사각형 그렇죠? P에서 밑으로 100 엔터 스페이스 트리플 클릭해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메이크로. 항상 물체가 만들어지면은 그룹하는 것은 습관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바닥을 만들었으면 바닥에다가 재질 넣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재질 넣어야 되겠죠? 재질에 대한 세팅은 제가 다음에 해드릴 건데요. 우리가 기본 샘플 있는 재질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여기가 머티리얼 돼 있죠? 여기서 우리가 재질 만들어야 되지만은 오늘은 그냥 있는 걸 해보겠습니다. 콘크리트 예를 넣어볼게요. 바닥에 요런 콘크리트 넣어보겠습니다. 벽면은 조금 어두운 노출 콘크리트. 안 이쁜데? 요거 할까요? 요렇게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넣었죠? 와우,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여기다 바테이블 하나 만들 볼 겁니다. 어떻게 만들 거예요, 선생님? 쉬워요. 사각형 그래요. 요 끝점을 선택해서요. 요렇게 끝점 선택하고 요렇게 한번 가볼게요. 대충 그려보세요. 됐죠? 수치가 나오죠? 자, 1877에 1200입니다. 바테이블 여기가 뭐 그렇게 넓진 않을 거니까요. 800 하지 말까요? 한 600심표 7200 하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보이죠? 600심표 7200입니다. 600, 7200 해주시고, 두께는 P에서요, 한 40 정도 잡습니다. 40. P에서 40. P에서 40. 그러면 이렇게 박스 만들었을 거예요. 만들면 트리플 클릭,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Make 그룹. 항상 습관적으로 그룹을 해야 됩니다. 그룹은 습관적으로 하는 게 좋다. 그리고 나서 여기 재질은 여기 보시면 우드 있을 거예요. 우드 중에서 이런 걸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들어갔죠? 선생님 사이즈가 이상해요 하신 분들은 재질 넣고 나서 변경하고 싶으면 에디트 눌러서요. 다른 거는 오늘은 간단히 보여드린 겁니다. 여기 보시죠. 요게 사이즈입니다. 얘를 줄여볼게요. 해서 600 엔터 해보겠습니다. 작아졌죠? 됐어요. 위치를 잡아줘야 되겠죠? 선생님 위치가 위로 올라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동을 누릅니다. 이동할 때는 제가 뭐랬어요? 끝점을 잡으라고 했죠? 찍고 위로 올라가야 돼요. 위로. 그러니까는 이럴 때 그냥 하시지 마시고요. 위로 고정. 해서 위로 얼마 올라가냐? 1000 올라볼게요. 1000.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올라갔을 거예요. 보이죠? 여기에 바 의자를 몇 개 얹어 보겠습니다. 3D 웨어하우스라고 합니다. 공식 사이트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로그인 하셔가지고요. 요거 보이시죠? 이걸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저는 아무거나 하나 받아보겠습니다. 이쁠 거라고 믿음을 가지고 한번 받아볼게요. 얍. 받았겠죠? 이런 소스를 가지고 오실 때는 파일에서요. 임포트라는 게 있어요. 임포트 누르고요. 방금 전 쟤를 통 더블 클릭하면은 올 거예요. 얘를 찍으면은 바닥을 찍어볼게요. 총 찍으면 왔죠? 선생님 이상 그림이 있어요. 이럴 때는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익스플로드해서 해제한 다음에 얘를 지우면 돼요. 재질이 안 들어가 있네요. 그냥 마음 비우겠습니다. 소스들은 다 이렇게 그룹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동할 때는 푸른색이 끝점 보이시죠? 이동 눌러서 이렇게 가시면 돼요. 이렇게 바닥면 잡고 이렇게 대충 가세요. 이렇게 찍었죠? 그리고 재미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얘가 이렇게 컨트롤 키 누르고 이동해서 이렇게 끝에 가요. 우리가 곱하기 배웠죠? 그런데 이렇게 복사한 다음에 곱하기 옆에 보면 나누기가 있어요. 슬러시. 나누기 4 엔터 하면은 이렇게 등분 복사가 됩니다. 보이죠? 이렇게도 가능하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이렇게 소스가 들어갔고요. 얘를 이렇게 안쪽으로 좀 집어넣을까요? 바닥까지 선택됐네. 바닥 빼고 안쪽으로 좀 집어넣을게요. 됐죠? 와우. 됐습니다. 천장 만들어야 되겠죠? 천장 사각형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사각형 숑 그려주시고요. P에서 위로 100 트리플 클릭 오른쪽 마우스 서 메이크 그룹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뭐가 그렸습니다. 카메라를 우리가 세팅해 주셔야 되는데 카메라는 어떻게 하냐? 자, 지금 들어간 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카메라는 얘와 그 다음 얘 세 가지를 잘 보셔야 돼요. 먼저 이게 포지션 카메라인데요. 사람이 어딘가 서가지고 어딘가를 본다는 개념 가요. 어딘가를 찍고요. 어딘가 방향을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통 찍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갑니다. 보이죠? 다시 보여드릴게요. 다시 얘를 찍어서요. 바닥면을 찍고 이렇게 쭉 당겨서 이렇게 가요. 근데 보통은 땅에 눈이 딱 가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잡아준 다음에 눈높이로 갑니다. IS 우리가 1000 정도로 잡아줍니다. 됐죠? 그리고 한 가지 더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되냐면 여기 돋보기 보시죠?
얘를 통해서 화각이라는 걸 잡아야 되는데, 화각을 하면은 왜곡되면서 공간이 좀 더 보입니다. 35가 기본인데 보통 올리면 올릴수록 많이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세한 건 다음 파트에 얘기해 드릴게요. 65 정도 해주고 엔터 하면 돼요. 됐죠? 그리고 중키로 해서 약간 이렇게 맞춰줘도 됩니다. 이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됐죠? 오, 와. 선생님, 근데 조금 허전한데, 조명력, 아니요. 그냥 하지 마시다. 이렇게 해서 끝낼게요. 알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은, 재질도 제가 잠깐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안내선도 잠깐 보여드렸죠. 안내선도 보여드리고, 루비라는 것도 보여드렸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맞죠? 여기까지만 하셔도 첫날에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 그리고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은, 자, 스케치북 자체에서는요, 섀도우에서 체크하면 이렇게 그림자가 나오긴 해요. 뒤에를 안 막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미지 내보는 방법은 익스포트 2D 그래픽 해서요. 보이시죠? 여기서 제가 바탕에다가 옵션 잡아가지고, 옵션 하실 때는 얘를 끄고요. 얘 크기가 있는데, 얘를 3000에서 3500 잡아주면 됩니다. 오케이. 해서 JPG로 익스포트 하시면은 어떻게? 끝이 난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정말 강조하지만은 제 채널에 AI를 혼용하는 걸 정말 많이 합니다. 이 이미지가 나온 걸 있죠. 챗GPT에다가 제가 보냈습니다. 그리고 챗GPT의 프롬프트는 정말 간단하게 해놨어요. 모델링 변경 안됨, 빛이 들어온 느낌, 콘크리트 마감, 의자 2명이 있으면 좋겠고, 외부로 바다, 오후 2시쯤을 해주고 V레이 같이 있는 느낌으로 16대9로 해줄 것 해서 보내니까 이런 이미지가 나왔습니다. 어떤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배운 스케치업의 간단한 것과 간단한 모델링 그리고 AI를 결합해서 연출하니까 이런 이미지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형태를 잡을 수 있는 것만 스케치업에서 조금만 터득을 하시고 재질적인 부분만 약간만 컨트롤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V레이와 하면은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100%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60%에서 80% 정도는 맞출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놀랍죠? 여기서 이렇게 된 거. 뭐 저도 깜짝 놀랍니다. 이런 거 보면은 제가 했지만 정말 놀라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하고요. 오늘은 인터페이스 가장 기본적인 거에서 최종 결론 쪽으로 제가 한번 가봤어요.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1일차를 위해서 혹은 첫날인 스케치업 유저들을 위해서 기본 인터페이스를 정말 짧고 굵게만 설명해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니 여러분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